우리가 금융생활을 함에 있어서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꼭 대출을 받게 될 텐데요. 이 대출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꿀팁 노하우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날 때 보는 금융 취미생활, 줄여서 시금치의 최인석 지점장입니다. 작년 2021년 제로금리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한국과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인데요. 미국의 경우 최근에 40년 만에 최대치인 약 연 8%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이 물가 상승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통 국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정책을 많이 쓰죠. 그렇게 하면서 시중에 있는 돈줄을 좀 죄면서 물가 상승을 좀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2%에서 3%대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1.5%인데 아무래도 한두 단계 더 인상이 돼서 한 2% 정도까지는 올해 기준금리가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적금 재테크를 하시면서 저축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박수칠 만한 희소식이죠. 하지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고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이자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3가지를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발품 팔기입니다. 반드시 여러 은행을 꼭 많이 다녀보실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은 금액이 대부분 크기 때문에 이자율 0.1% 차이도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주거래 은행에서 받아야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은행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었는데요. 오히려 주거래 은행보다 다른 은행에서 훨씬 더 좋은 이자율 조건으로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지금 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죠. 소득증빙 서류나 재직증명서 같은 거,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주변에 있는 여러 은행들을 다니실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그런데 같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지점마다 조건이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금리 또는 한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은행에 한 번씩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지점을 다닐수록 더 좋은 대출 조건을 반드시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은행원, 그리고 좋은 지점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 앞에서 상담하시는 분들께 좋은 인상을 주고 친절한 모습으로, 그리고 절대 속이지 마시고요. 조회를 하면은 어차피 다 나오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오픈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으신 분이 대출을 좀 더 잘 해줄 수 있는지, 좋은 조건을 찾아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해 보시면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점마다 대출 한도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넉넉할 경우에는 대출이 조금 더 손쉽게 나올 수는 있지만 한도가 좀 제한적일 경우에는 내 신용 점수가 높거나 소득이 양호할수록 더 나은 조건으로 더 빠르게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 점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도 내 신용 점수 또는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회를 하셔서 내 신용 점수를 좀 더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해서 높일 수 있는지도 관리를 해 나가셔야지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상환 방식입니다.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방식,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상환 기간 동안 내 대출 원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원금이 크기 때문에 이자도 많이 내게 되는데 점점 원금이 줄어들면서 이자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총 이자 면에서는 좀 적게 낼 수 있는 게 바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요.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상환 기간 동안 내가 갚는 돈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자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대비했을 때 좀 더 많이 내게 돼요. 하지만 동일한 금액을 매달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돈 관리함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때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인데요. 당장의 부담은 적을 수가 있겠지만 총 납입하게 되는 이자가 가장 높은 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대출을 받아요. 10년 만기로 연 5% 금리로 이 세 가지 상환 방식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총 납입하는 이자가 2,520만 원 정도를 납입하게 되는데요. 원금은 매달 83만 3,333원 원으로 동일하는데 이자가 점점 줄어듦에 따라서 월 상환금도 처음에는 조금 많았다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방식으로 되고요. 두 번째 원리금 상환 방식은 2,727만 원을 총 이자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원금균등 상환 방식보다는 이자를 200만 원 정도, 약 10% 정도 더 내게 되겠죠. 하지만 월 상환 금액이 105만 원 정도로 고정되기 때문에 돈 관리함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만기 상환 방식은 1억 원에 연 5%면은 1년에 500만 원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이라고 따지면은 5천만 원의 이자를 내게 됩니다. 원금균등 상환 방식 대비했을 때 이자를 2배를 더 내게 돼요. 그런데 나누기 120개월 10년을 하면은 월 41만 6,666원을 이자를 납입하다가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을 한 번에 납입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환 방식이 나한테 더 유리하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총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좋고요. 돈 관리가 하기 편한 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부담이 적은 거는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손품 팔기입니다. 발품이 아니라 손품을 파는 방식인데요. 은행연합회의 소비자 포털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들어가시면 상단 두 번째에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대출 금리 비교를 선택을 하시면 다양한 은행, 대출, 상품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계대출 금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은행을 전체로 선택을 하고 공시연호는 22년도 3월로 선택을 하고요. 대출 종류는 일반 신용대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 검색을 누르시면 은행별로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와 평균 금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차적으로 알아보시고 직접 금융기관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대출을 알아보시면 대출 금리를 줄이고 이자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맞춤 상품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중금리대출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알아볼게요. 은행 전체로 선택을 하시고 아파트, 고정금리, 원금균등 상환 방식, 3억 원, 30년 이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은행별로 최저금리와 최고금리 이건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월평균 상환액이 나오고요. 우측에 보기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땡땡 은행하면 1금융권이라고 하는데요. 2금융권 만약에 내가 신용이 조금 좋지 않거나 1금융권에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2금융권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이 2금융권은 뭐냐면은 캐피탈이나 금융지주회사, 보험사, 그리고 저축은행 이런 데는 이제 2금융권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1금융권보다 이자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중금리 대출을 알아보실 때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플랫폼인 제가 알다라는 플랫폼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알다 플랫폼의 3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로 중금리 대출을 하실 때 대출 비교를 하는 거 요즘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기 따라서 대출 받기 전에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조건을 확인하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금융사별로 금리 차이가 큰 중금리 대출은 대출 조건을 비교하면 훨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면 손쉽게 여러분들도 중금리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모바일로 중금리 대출 비교를 하실 때 이 알다라는 어플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출 비교부터 추천 관리까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대출 비교 플랫폼이 바로 이 알다인데요. 누적 다운로드가 150만 원을 넘어섰고 누적 대출 승인 금액이 30조 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 대출 비교 플랫폼 중에서 굉장히 좀 큰 어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직접 내가 은행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밤에나 주말에도 가능한데요. 대출 한도 및 금리 비교도 하실 수가 있고 공식 대출 상품 대리 중개업자 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자분 대출이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알다를 통해서 대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개인회생 중에 대출 받기가 어려워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개인회생자도 조건에 따라서는 제도권 금융,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알다에서 최초로 개인회생자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자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3개의 저축은행 중 2개의 저축은행이 알다에 입점해 있는데, 대부업체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시는 개인회생자들도 대환 대출을 할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다라는 어플을 설치하시고 로그인 하시면은 회원가입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면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직접 해봤는데 이 대출조회도 한 1분 정도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어디가 낮은지 또는 대출 한도가 어디가 높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신용 등급이나 이런 거에 영향 없이 쉽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돈이 필요하신 분들, 대출을 알아보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 이 중금리 대출을 활용을 하실 때 이 알다 플랫폼도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신용 점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대출을 잘 받는 꿀팁 3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발품 팔기, 두 번째 상환 방식, 세 번째 손품 팔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